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71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사적 자체와 법률행위 제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사적 자체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사적 자체의 의의. 사적 자체라 함은 개인이 법 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개인이 법 질서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결정에서 그리고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을 받음이 없이 법률관계에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양가로 2번 헌법적 기초. 사적 자치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기결정 원칙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자기결정의 원칙은 법질서에 선재하면서도 법질서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의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의 원칙과 그 일부분으로서 사적 자치가 헌법에서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사적 자치에 관하여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사적 자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됨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1항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다. 그 외에 개별적인 기본권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유사한 입장이다. 민법을 비롯한 사법질서는 이러한 헌법적 기초 위에 사적 자치의 형식과 한계를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행복 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무원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의 원칙도 여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헌법 119조 제1항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번에 사적 자치의 발현 형식. 사적 자치의 발현 형식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적 자유의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72페이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과 그 밖의 자치 영역을 설명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 또 사적 자치의 귀결이 법률행위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으로 설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적 자치라고만 표현하기도 한다. 사적 자치의 발현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계약의 자유가 있고 그 밖에 단체 결성의 자유, 의원의 자유, 권리 행사의 자유도 있다. 법질서는 이러한 자유 이외에도 많은 영역에서 자유활동을 허용한다.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의견의 자유, 정보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적 자치에 속하지 않는다. 법질서는 이들에 대해서 위에서의 것과 달리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되 그러한 활동의 법적 구속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3번의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양가 1번의 사적 자치에 대한 법률행위의 의미.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면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 가운데 법률행위가 아닌 것도 있는가? 생각건대 행위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은 법률행위 밖에 있고
사적 자치는 개인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창조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이외의 사적 자치 실현 수단을 상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도 없다. 오히려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 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는 제1차적으로는 법률행위에서 찾아야 한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과는 법질서가 시인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법질서는 법률관계를 사적 자치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되 그 형식과 내용을 정해놓고 그러한 유형의 것만 승인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계를 정해놓거나 추가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질서를 법률행위 효력 근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응당하지 않다. 결국 법률행위 효력 근거는 법률행위와 법질서의 양자에서 찾아야 한다. 4번은 사적 자치의 한계. 사적 자치는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적 자치에 관해서는 그것이 이미 73페이지 정되는 영역 외에 법질서가 설정하고 있는 한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곳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경향만을 적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적 자치는 19세기에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제약이 많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제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된 사적 자치적인 자유는 모든 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행사될 수 없었다. 예컨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기업이 재산이 없는 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기업이나 주택 소유자는 그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자 사적 자치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법의 계약법에서도 강행 규정이 점차 더 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많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19세기에 비하여 오늘날 사적 자치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상은 우리 문화는 대체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수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20세기와 21세기의 법질서에서 사적 자치는 그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으로 19세기에서와 다르다. 그리고 사적 자치는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약의 증가가 그에 대한 본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자치가 수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변질된 것으로 잘못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본원에서 말하는 수정은 제약이 증가하여 한계가 보다 엄격해졌다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적 자치는 오늘날 우리의 사법 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